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이제 가격 전쟁을 벌여가지고 미국의 셰일가스를 작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. 이게 뭔 얘기냐? 간밤에 지금 WTI입니다. 그 국제유가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세 개를 많이 하죠. WTI 이게 미국산 서부 텍사스 중진류 자이언트에 나오는 이제 제트링크가 만들던 그 석유입니다.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해산 브렌트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동산 두바이유,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석유 가격의 지표로 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WTI를 제일 많이 쓰죠. 그랬을 때 지금 63달러 선이에요. 뭐 간밤에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유가의 전체적인 흐름이, 이거는 지금 2019년부터 유가의 흐름입니다. 하나는 브렌트유, 하나는 이제 WTI를 한 건데 뭐 흐름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2019년쯤에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안정이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석유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크게 한번 떨어졌어요.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한번 뛰죠. 이때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폭발적으로 뛰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이래저래 쭉쭉쭉쭉 좀 하락하기 시작해요. 그러다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니까 그 오페크가 감산 합의를 해요. 다시 가격을 좀 올리려고 감산 합의를 했는데 서로 간에 지금 벌이가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자 너부터 줄여, 아니 네 줄이면 나도 줄일게, 이 싸움 하다가 감산 합의만 하고 실제 감산은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주였나 1, 2주 전에 증산으로 스탠스를 바꿉니다. 제대로 감산 합의가 이행도 안 되고 있던 상태에서 증산으로 전략을 바꿔요. 증산을 하면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. 얘들이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지금 보십시오. 지금 가격이 대충 한 60달러 중반선에서 허락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사실은 중동에서 우리식으로는 그냥 거기는 땅 파면 석유 나오는 데 아니야? 그런데 그 땅 파는 것도 다 돈입니다. 그래서 석유 생산에도 원가가 있어요.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게 보통 이제 한 90달러 정도를 잡습니다. 이 바레인 이런 데는 좀 석유를 깊이 파야 돼서 깊이 파면 당연히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. 100달러가 넘어요. 뭐 그래서 좀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 사우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90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90달러까지 올리려면은 지금 사실은 60달러 대면은 90달러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사우디 같은 입장이면은 90달러까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? 뭐지? 싶은 거죠. 왜냐? 가격의 단가가 물론 사우디도 다르긴 한데 셰일가스는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용어가 조금 다른데 재정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생산 원가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그야말로 기업으로서의 손익분기점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까 통상적으로 90달러를 그랬는데 그건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그 대체로 보면은 그리고 또 유전에 따라서 달라요. 그야말로 땅만 파면 나오는 유전들은 그냥 단가가 배럴당 생산 단가 1달러, 5달러짜리도 많아요. 90달러는커녕 그거보다 훨씬 싼 것도 되게 많다고.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. 그럼 단가 싼 것만 뽑아내면 돼요. 유정은 파놨지. 거기서 이제 퍼올리는 거 안 하고 그냥 싼 데서만 그냥 단가 싼 것만 하면 된다고. 근데 셰일가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셰일가스는 그러니까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땅을 쫙 파고 들어가면은 우물이 있는 거예요. 밑에 우물을 쭉 파고 들어가면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을 쭉 파고 들어가면 밑에 기름이 있는 거지. 그 기름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. 어떤 데는 한 몇 미터만, 한 1, 2미터만 파내도 여기에 기름이 있어. 이게 중동의 그 지표에 나오는 역청이 그거였죠.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파내러 가면 여기 우물이 있는 거지. 석유 우물이 있는 거지. 그게 이제 중동이라면 미국의 셰일가스는 그게 아니에요. 이게 우물이 없어요.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모래랑 뭐 기타 등등 그냥 돌무더기가 섞여 있어요. 이걸 돌이랑 그거를 그냥 부시고 들어가면서 이걸 막 엉키게 해가지고는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. 땅만 파면은 거기서 기름이 있는 우물이 있는 게 석유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우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. 그냥
이 주변 흙을 모아가지고 기름을 추출해내는 거야. 이게 이제 셰일가스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? 중동에서는 석유를 만약에 더 뽑아내고 싶다. 그러면은 이 우물이 요만치 있다 그러면 요만치 파고 들어가 있던 걸 더 깊이 파서 뽑아내면 돼요. 근데 셰일가스는 그게 아니에요. 어차피 주변에 있는 흙들을 부셔가지고 얘들을 막 엉키게 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팼어 뽑아냈어 그러면 더 깊이 파면 더 나와? 그거 아니에요. 한 1년 2년 파고 나면 여기서 먹을 거 다 먹었어요. 셰일가스가 증산을 한다, 생산량을 늘린다, 그럼 더 깊이 파서 될 게 아니야. 새로 파야 돼. 즉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. 하나, 생산 비용이 엄청 비싸요. 왜냐? 뭐 하나 할 때마다 구멍을 새로 파야 되니까. 두 번째, 중동은 기왕에 있는 기름의 구멍에서 빼내느냐 아니면 좀 더 묵혀두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증산하느냐 감산하느냐가 쉬워요. 경제적인 이게 장사 속만 생각하면 돼. 근데 셰일가스는 증산을 한다. 그럼 구멍을 새로 파야 돼. 감산을 한다. 파놓은 구멍에서 기름을 안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랑 똑같은 거예요. 이거 기름 뽑아내서 돈 회수해서 기름 뽑아내려 그러면 장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땅 사야 되고 금융비용이 엄청나요. 그 금융비용 들여가지고 땅 파놨는데 우리 감산해요. 기름 파지 마요. 이래버리면은 앉아가지고 어마무시한 이자만 내야 되는 거예요. 감산도 안 돼요. 증산도 감산도 안 돼.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? 기름값을 쫙 떨어뜨려 놓으면은 셰일가스는 생산 비용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야 이거 기름 파봤자 장사 안 된다. 이제 땅 안 파. 이래 버리는 거야. 그러면 셰일가스 공급이 끊기겠지. 그럼 기름값이 다시 올라간다. 다시 올라가면은 셰일가스가 다시 장사 되네. 우리도 좀 해볼까? 하지만 셰일가스의 특성상 해볼까 그러고 검토 들어가서 자 돈 빌립시다 그러고 하면은 셰일가스가 막상 증산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쯤 되면은 중동 애들은 벌써 배 땅땅 두들기면서 아이 장사 잘했다 이 지경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낮은 가격대로 유지해버리면은 셰일가스는 아예 기름 팔 엄두를 못 내요. 그러면 셰일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.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플레이어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고 다시 중동이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오페크의 구상이고 그 오페크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